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년부터 환율이 1,000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과 기업별로 수혜 업종 그리고 피해 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4곳 중 한 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되면서 118곳의 기업 중 77%가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떨어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32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나타냈습니다. 쌀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전세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에 서초구와 송파구가 한 주 사이에 수천만 원이나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우차 판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자일 자동차 판매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상장사들이 현금 쌓기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비축하거나 차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종합신문은 먼저 국민일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점차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조업체 10곳 중 한 곳을 꼴로 영업으로 100원을 번다면 금융권에 1,662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체의 36.7% 그리고 비제조업체의 34% 정도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앞으로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체의 경우 유동성 상태는 더 나쁩니다. 비제조업체 순유출 기업 중 중위업체의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은 마이너스 437%지만 하위 25%는 2000%가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적으로 부진한 현상을 보이자 전체 118곳의 기업들 중에서 77% 이상이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단기에 해소하기 어렵고 증시는 1900선마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 시즌이 점차 다가오면서 주식시장 안팎으로 악재가 겹쳐 어닝 쇼크 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하인데다 반등을 기대했던 미국 기업들의 성적표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를 발표한 118개 주요 상장사 중에서 77%에 달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달 초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만이 갤럭시 S3의 선전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 8조 원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뿐 현대차와 SK, LG 등 각 그룹 계열사들의 최근 실적이 이달 초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선일보 일면기사입니다. 32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거두고 있습니다. 쌀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이 대개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말부터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올해 상승세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0kg에 41,800원이었던 쌀 도매값이 이달 42,400원으로 1.4% 올랐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인 37,000원에 비해서 13%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전남 지역을 포함해 산지에서 햅쌀 80kg 가격도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1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댐빈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 최근에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의 부동산 값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전세금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한 주 사이의 전세값이 수천만 원이나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 아파트 전세값 품귀 현상 여파로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전세금까지 연달아서 들썩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의 서초구와 송파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며 일주일 만에 전세금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용 면적별 전세금 변동률 자료를 보니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8월 달에 0.1%, 9월에는 0.3%, 10월에는 0.3%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일면 기사입니다. 대우 자동차 판매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일 자동차 판매로 사명을 본격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영업 형태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지난 1993년 대우 자동차 판매 부분이 분리해 설립된 대우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자일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대우 자동차 판매는 지난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기존의 대우차 판매에서 자일 자동차 판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명을 변경한 이유가 지난 2009년부터 기업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거치면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일 자동차 판매는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제작사와 판매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 채널을 혁신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편안하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현금 쌓기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축과 차입 비율을 전체적으로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3분기 들어서 현금을 30조 원이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기업들도 보수적인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보유 현금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